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된 지금도 매일 반복하는 제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비밀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을 함께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어요. 제 첫 아내는 제가 4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죠. 그 아픈 시절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아내 순이었습니다. 순이도 남편을 일찍 잃고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며 서서히 사랑을 키웠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그냥 서로 기대며 사는 거지. 순이가 웃으며 한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진심 어린 사랑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양쪽 아이들을 모두 키웠습니다. 손주들도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죠. 순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작은 기쁨을 나눴어요. 그런데 3년 전 순이에게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죠. 여보, 이제 당신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순이가 눈물 흘리며 말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세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가 악화되면서 순이는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시장에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어요. 하지만 순이가 너무 괴로워해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우리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의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항상 같은 길을 돌았습니다. 과일 가게부터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순서로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구경만 했습니다. 실제로 사는 건 없었어요. 그냥 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런 일이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이는 3시에 시장을 찾았어요. 저는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치매가 급속히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시장. 그게 순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 후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오후 3시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순이를 그리워하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코스를 따라 걸으면 순이가 곁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하네요. 어르신, 또 오셨어요. 뭘 사냐고 물어도 그냥 구경만 할게요. 순이가 하던 대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3시에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제겐 순이와의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부인분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하지만 사장님이 계속했습니다. 부인분이 치매 전에 제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혹시 남편분이 오시면 잘 봐달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장님 말에 따르면 순이는 치매 진단 후 혼자 시장에 왔대요. 여러 상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어요. 나중에 제 남편이 혼자 올 거예요. 그때 잘 봐주세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채소 가게 할머니도 같은 부탁을 받았대요. 심지어 작은 봉투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제 남편이 사려고 하면 이 돈으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어르신 오실 때마다 부인분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남편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사장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치매로 저를 괴롭힐 걸 미리 알았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가 이곳에 올 걸 예상했습니다.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둬던 거예요. 채소 가게 할머니가 작은 봉지를 주셨어요. 부인분이 맡기신 거예요. 어르신 오시면 꼭 드리라고요. 봉지 안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이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여보, 이 편지 쓰는 지금도 기억이 희미해져요. 하지만 당신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싶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제 병이 빨리 진행될 거래요. 저는 무서워요.
당신을 잊을까 봐. 더 무서운 건 제가 당신 짐이 될까 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요. 저는 당신이 제가 죽은 후에도 이 시장에 올 걸 알아요. 우리가 함께 다녔던 이곳에서 저를 찾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당신과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일 행복했으니까. 이 시장 사람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웃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다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보다 당신을 더 잘 알 거예요. 과일 가게 사장님께는 당신이 딸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달콤한 딸기요. 생선 가게 사장님께는 고등어를 좋아한다고 했고요. 기름진 고등어 구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채소 가게 할머니께는 나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도라지 나물과 고사리 나물을 특히요. 두부 가게 할아버지께는 두부찌개를 좋아한다고 했고요. 떡집 아주머니께는 당신 생일을 알려줬어요. 그날 되면 미역국 끓여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순대국집 사장님께는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없으면 혼자일 시간이 많을까 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 상대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 성격도 다 말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절대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다가와야 한다고 했어요. 여보,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과 30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후회한 적 없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정말 서로 기대며 잘 살았지. 제가 요리할 때 당신이 항상 맛있다고 해줬어.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았을 텐데 항상 고맙다고. 그게 정말 고마웠어. 당신 텃밭 채소로 반찬 만들 때가 제일 행복했어. 상추 따오면 쌈 싸주고 토마토 따오면 설탕 뿌려주고. 그런 일상이 가장 소중했어. 손주들 올 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도 기억해.